안녕하세요. 언제나 열정적인 하필수학입니다. 이번엔 2025년 진송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학교 중에 하나가 진송고등학교죠. 문제 수랑 배점은 매년 똑같은 문제 수를 가지고 있고요. 난이도를 보시게 되면 상레벨이 6문제, 중간 레벨이 12문제, 하레벨이 6문제가 나왔죠. 완벽하게 난이도가 나누어졌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학적으로 공부가 좀 충분한 친구들과 아닌 친구들 간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진성고등학교에서 3, 40점 맞는 친구들이 생긴다라는 것은 정말 빈말이 아닙니다. 정말 3, 40점 친구들이 적은 인원이 아니고 정말 많은 인원수가 3, 40점대를 가지고 있고 50점, 60점대로 갈수록 아이들이 많아지겠지만 진소고등학교는 매년 이런 학교 시험이었던 거죠. 올랐던 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 단원별로 보시게 되면 이제 지수로그와 삼각함수 그래프에서 지수로그가 거의 절반 정도를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삼각함수에서 9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지수로그의 비중이 많이 높긴 높지만 그래도 심화 문제는 전부 다 삼각함수에서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되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좀 보시게 되면은 객관식 12번 문제입니다. 모의고사 기출 문제고요. 진성고등학교답게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나오면서 역함수 관계를 주면서 대칭성을 물어보기도 하고 이동성을 물어보기도 하는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헤비했던 문제였죠. 그리고 객관식의 15번 문제를 보시면 수능 특강 레벨 3 문제를 변형한 문제였습니다. 수능 특강이 진성고등학교에는 거의 필수 교재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가 낯설지는 않았을 거긴 한데 그래도 문제를 외운 친구와 해석한 친구의 차이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점의 개수를 구해보는 문제. 수능 특강이기 때문에 충분히 복습되지 않았던 친구들한테는 시간적으로든 난이도적으로든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었던 문제가 15번 문제고요. 자, 객관식 17번 문제를 보시면 삼각함수랑 1차 함수가 만나는 문제에서 기니기 문제를 물어보는 전형적인 모의고사 스타일의 문제죠. 대칭성을 물어보기도 하고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적어도 한 5분에서 한 5분 정도는 투자해야 돼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 손대기 쉽지 않았던 문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객관식 18번은 킬러 문제였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를 거의 완벽하게 풀어낸 친구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당연히 시간을 많이 주고 아이들한테 풀어보라면 풀 친구들은 많겠죠. 진소고등학교는 연도 공부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시험이라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 이 문제를 풀었을까라고 한다면은 좀 의문부호가 남습니다. 객관식 17번과 18번은 사실상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은 문제들이죠. 자, 객관식 19번 합성함수를 주는 문제죠. 저는 오늘 이번에 18번, 19번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아이들이 정말 손댈 수가 없는 그런 문제지 않을까라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어렵지만 공부를 많이 하는 친구들은 어렵겠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들 2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대칭과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은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풀어주고자 하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성고등학교의 총평을 보는 게 제일 좋겠죠. 자, 진성고등학교 문제가 제가 매년 아이들한테 말합니다. 진성고등학교는 문제를 이렇게 봐야 한다. 진성고등학교는 처음 시작을 서술형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죠. 배점이 높기 때문에. 또 참고로 말하면 진성고등학교의 서술형은 객관식보다 난이도가 더 낮습니다. 진성고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학교들은 서술형과 논술형이 객관식보다는 좀 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점은 높고 난이도가 낮은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문제부터 건드리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논술형부터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고 다음에 객관식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진성고등학교는 정확히 객관식 한 6번, 7번부터 문제가 안 풀리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쑥 문제를 풀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좀 부드럽게 넘어가서 객관식 한 13번, 14번부터 조금 어렵네라는 느낌이 가져가야지만 높은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데 객관식의 7번 때부터 문제가 안 풀리기 시작하게 되면 사실 아이들은 거의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죠. 이게 진성고가 가지고 있는 시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진성고등학교는 어려운 시험이다라는 명제보다는 쉽지 않은 시험이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킬러 문제 한두 문제를 보면서 자, 이 문제가 많이 어렵니? 라고 물어본다면 서울권에 있는 친구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별반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쉬운 문제가 시원하게 많이 나오지 않죠. 5번부터 6번부터 7번부터 되게 찜찜하게 문제가 풀어져 오다가 거의 8번, 9번이 되면 시간이 10분도 안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서술형 풀고 객관식을 풀면 한 10번 풀면 정말 뒤에 많이 나오면 8문제, 적게 나오면 3, 4문제는 거의 손도 못 대는 경우들이 거의 전교의 8, 9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도 제일 어렵게 나왔던 18번, 20번, 19번 이런 문제들은 사실 아이들이 문제를 볼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1, 2등급을 가르는 문제가 아니고서는 그 문제를 거의 대부분 친구들은 손도 못 댄다는 게 진성고등학교의 제일 큰 특징이죠. 문제가 또 최근에 출제됐던 문제 중에서는 제일 어려웠던 문제이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전교에서 80점대가 많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한 80점 초반대만 되어도 1등급 컷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한다면 매는 진성고 때보다 한 점수대가 한 5점 정도는 내려간 걸로 보이기 때문에 2등급 때는 70점 중반 정도로 보일 것 같긴 한데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난이도가 너무 높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진성고등학교가 좀 작정하고 문제를 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느끼는 문제들은 많이 힘들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겁을 먹을 수 있으니까 조금 차분하게 조금 정리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험 끝나고 와서 충분한 시간을 주고 다시 모든 문제를 다 풀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끝난 시험이니까 다시 안 봐가 절대로 아니고요. 끝났다고 하더라도 다시 문제를 풀고 복습하고 정돈하는, 우리는 지금 시험을 보긴 봤지만 공부를 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시험을 조금 초월하는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참고로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시간이 날짜가 5월 3일입니다. 5월 3일이라서 오늘 진성고등학교가 시험이 딱 끝나는 날이었는데 지금 끝나자마자 저한테 아이들이 진성고등학교 2학년 문제에서 한 문제가 오류가 났다라는 말을 저한테 했죠. 논술형 2번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 오류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그 한 문제에 대한 재시험을 치른다라고 해서 아이들이 또 그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대개 재시험은 조금 난이도가 좀 쉽게 문제가 나온다는 걸 감안을 한다면 아이들이 조금은 글쎄요,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아이들한테 시험 때 집중을 해서 많이 몰입을 하고 이번에 어린이날 연휴 때 좀 아이들한테 좀 휴식을 충분히 취해서 연휴 끝나고 나서 다시 또 공부할 수 있는 체력을 키우기를 바랬는데 이렇게 또 애매하게 한 문제를 재시험을 수요일에 보게 되면 아이들이 좀 되게 좀 개운한 휴식을 못 취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요.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좀 더 정확한 많은 체크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남는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